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받으신 교재 보면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공부의 참맛을 아는 나이로 키우려면 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 아래 다시 3개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생 공부에 미천이 되는 초등 독서, 다른 하나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마지막에는 이제 자녀 교육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이제 큰 3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산초등학교 처음 오기 때문에, 강의 장소가 어딘지, 또 이전에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정하려고 이제 어젯밤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정통신문을 못 보도록 막아놨어요. 단 학교는 다 제가 이제 미리 가정통신문 보고 그 저학년 같으면 10번 하시죠. 5번은 저학년끼리, 5번은 통합 이렇게 해서 10번 연수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에 온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했는지 이제 이걸 보고 겹치지 않게 뭐 이렇게 좀 피해 가려고 이제 했는데 가정통신문을 못 보게 해가지고 제가 장소도 어딘지 모르고요. 도서관인지 시청각실인지 뭐 이래가지고 답답하게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보니까 시청각실이고 이래서 저 도서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초등 독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산 초등학교에 한 30년 전에 29년 전에 처음 와보고 이제 29년 30년 만에 와요. 그때가 1988년인가? 제가 28살 때 아닌가? 88년? 맞는데? 어머니들 몇 학년요? 6학년, 5학년. 애기네, 애기. 저는 그때 이제 87년도에 경북대학교 이제에서 이른바 6월 항쟁을 거치고 경북대학교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어요. 운동권 했죠, 운동권.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운동권 선배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때 고산초등학교에서 국회의원 총선 유세가 있었어요. 제 운동권 선배가, 직계 선배가 이강철 씨라고, 여기 선곡으로 여기 동구예요? 수성구예요? 수성갑이에요? 어디에요? 병이에요? 갑이에요? 그럼 김부겸 당선된 곳이네. 김부겸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저보다 한 2, 3년 선배예요, 운동권. 실제로 그때 88년도에 김부겸 선배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운동권 선배들이 제도권 정당에 실망을 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정당을 하나 아주 조그만 정당을 창당했어요.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출마했죠.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 김부겸도 같이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형형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는 전혀 딴 길로 가가지고 고산초등학교니까 30년 만에 88년도에 오고 지금 몇 년이죠? 28년인가? 아우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넘어가는 고객길이었고 전부 시골 주변에 논밭이고 막 이랬는데 여기 막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막 여기 시지의 한 구석이죠. 여 밑에 내가 이마트인 데가 시지 메인 다운타운 아니에요? 뭐 그게 그거지만 하여튼 그 시지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랬죠. 엉뚱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인연이 있고 이제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친근해지고 싶어서 이제 인연을 뭐 찾다 보니까 30년 전으로 그때 돌아가서 그 후에 저는 이제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가지고 우리 아이가 4살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겠죠.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내가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4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보통 젊은 아빠들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이 바쁘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와이프한테 맡기고 이제 막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고개를 돌려보니까 우리 아이가 4살이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 좀 서글퍼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죠. 여보, 공부는 내가 한번 시켜볼게. 당신은 먹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딱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잖아요. 어떤 학교는 내가 익하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 완전히 엎드려 절받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머니들에게 무슨 교육 전문가 아니면 학부연수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다가 은퇴한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그죠. 그 분야의 뭐 상담, 심리 이런 걸 전공한 교육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이런 게 경험이 전혀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저는 4살 때 아이를 딱 차고 앉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하고 불안하고. 또 제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이 우리 아이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떠올린 게 이제 나는 어떻게 컸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어떻게 컸지? 양육받은 경험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이제 삼형제가 엄마 혼자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어려워져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형제들이 하나씩 친척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양육받고 뭐 이럴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전부 하나씩 돈 벌러 갔죠. 우리 형은 안경점 사환, 저는 인쇄소 사환, 제 동생은 지우개 공장 이렇게 14살 때부터 다 취업 전선에 들어갔고 이래가지고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했어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제가 결단한 게 그러면 자녀 교육 서적을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시내 제일 서적 나가지고요. 요즘은 뭐 엄마들, 요즘 젊은 엄마들 교육 뭐 제일 서적 있는지도 잘 모르죠. 다 뭐 교보 가고 영풍 가고 뭐 이러니까. 교보 영풍 알라딘 내려오기 전에 이제 그 대구 브랜드로는 제일 서적이 제일 컸어요. 제일 서적 육아콘에 가서 닥치는 대로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한다더라? 다 아시네.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래,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마침 제가 이제 남구 달서구 쪽에 살았는데, 달서구 쪽에 유명한 어린이 전문 서점이 하나 딱 오픈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엄마들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생각하죠. 전집 매장에 어린이 서점 간판 붙여놓고 있어요. 그거 말고요. 진짜, 잘 만들어진, 정성껏 만들어진 좋은 어린이 책을 교과서에 막 실리고 이런 책들 있죠. 아니면 요즘 그 초등학교 도서관 같은데 이제 새로 들어온 좋은 어린이 책들을 잘 만들어서 파는 전문 서점. 이게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대구에 그때 4군데가 있었어요. 전국에 80군데. 지금은 거의 다 망하고 없죠. 전에 보니까 여기 시지 백년가역 앞에 하나 조그만 어린이 서점 하나 있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몰라요? 예? 도깨비 방망이? 맞아요. 도깨비 방망이? 예? 도깨비 서점이에요? 아니, 도깨비 방망인데. 하여튼 그 시지 백년가역 앞에 뭐 조그만 미술관 하나 있죠. 건물 뭐 이상하게 생긴. 시지 백년가역 안가 요 고산초등학교 쪽에 저쪽 길 건너 쪽 말고요. 이쪽에 여기 백년가역 시지 백년가역 2개 있죠. 저 경산 넘어가는데 하나 있고 그 가기 전에 이쪽에 고산초등학교 쪽 이쪽 블록으로 백년가역 하나 있죠. 그 앞에 가면 뭐 미술관 몰라요? 결혼식장이 있던데요?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 근처에 가면 조그만 도깨비 방망이라는 어린 서점 있었죠. 이제 달서구에는 도깨비 방망이 조그맣고요. 하여튼 그런 서점 4군데 있었어요, 대구에. 하여튼 이따 치고 합시다. 이제 저 달서구 쪽에 있는 가장 대구에서 오래된 어린이 전문 서점은 호세호치라고 불러요. 그 어린이 서점이 우리 아이 4살 때 마침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요가서적 읽으니까 책이 중요하대.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좋은 어린이 서점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들 데리고 매주 한 번씩 어린이 서점을 갔어요. 갈 때마다 약 10만원 정도의 책을 샀어요. 그림책으로 말하면 10만원치요? 큰일 났네. 그 이상 사야죠, 요즘은. 체력이 중요한데, 그만큼? 아니, 중요하다며요. 헐. 아니, 그러면, 여기, 뭐, 이화나 청담 이런 데 보면 한 달에 얼마 하는데요? 폴리나 원더랜드 보내면 얼마 하는데? 한 달에? 오늘 계산을 잘해야 되겠다. 하여튼 저는요, 지금 기억으로 약 매주 10만원, 그림책으로 말하면 6권에서 10권 정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히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서점에 가고, 이걸 계속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집에 책장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길가에 있는 중고 가구점 가면요, 4칸짜리 이렇게 서랍장 비슷한 거 있어요. 초록색 뭐 이런 거 촌스러운 책장도 아니고 왜 그런 서랍장 2개를 사가지고 딱 집에 구석에 눕혀놓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책을 사왔는데 그게 7권인가 8권 이랬는데 그걸 꽂아놓고 나니까 너무 헐벙하죠.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 8칸을 다 채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매주 가다 보니까 정말 바쁜 주는 2주에 한 번씩 가긴 했어요. 근데 내가 양심껏 이야기하자면 거의 매주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등 5, 6학년 되니까 우리 아이 방의 침대 3면이 전부 책으로 좋은 어린이책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는 늘 좋은 어린이책과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뭐 하여튼 점점 저도 이제 자라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저도 자녀교육에 완전히 까막눈 문외한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육아서적 계속 읽고 이러면서 함께 컸죠. 우리 아이는 그래서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나 태권도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읽고 마침 또 초등학교 3학년쯤에 그 유명한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 들어봤어요? 제가 원조 초창기 멤버잖아요. 잠수내에서 배출된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모르죠? 잠수님을 제외하고 잠수님은 운영자죠. 운영자. 잠수라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은 게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모르죠? 가르쳐 줄까요? 잠수라는 분이 원래 제주도 살았어요. 대화명이 잠수야. 제주도 사니까 해녀들이 잠수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게시판에서 글 안 쓰고 눈팅하는 사람들을 보고 잠수 탄다 하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대화명을 잠수라고 지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고요. PC통신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초딩 때. PC통신 시절에 유명했던 포탈이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있죠. 그 잠수님이라는 분이 천리안에서 주부동호회라는 이제 곳에서 활동했어요. 저는 하이텔에서. 근데 뭐 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데모 프로그램 구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공짜로 할 수 있는 이걸 데모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아이 교육 관련 데모 프로그램,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이런 거 구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즐겁게 연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구한다고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잠수님이 이제 롯데호텔 출신이에요. 남편과 함께 롯데호텔, 이건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롯데호텔에서 이제 오래 근무했어요.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분이 기획이 아주 뛰어나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해 PC통신 시대가 저물고 이른바 WWW 시작하는 월드와이드 웹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홈페이지 제작이 유행이었어요. 개인 홈페이지 제작. 그러니까 저도 아이 키우는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파워블로그 하면서 블로그 하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모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블로그란 개념이 없어가지고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잠수님이 자기 홈페이지를 딱 만들면서 홈페이지 이름을 공모를 했어.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공모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화명이 잠수니까 아이도 남자아이도 둘 키우니까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로 하자. 이게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 탄생하고 그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홈페이지를 다 접고 잠수내로 다 투항했어요. 왜요? 목적이 정보 모으는 건데 가장 정보가 많은 곳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 홈페이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접고 잠수내 처음 들어갔죠. 처음엔 무료였어요. 무료. 지금은 연회비 10만 원이에요.
그동안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유료화하면서. 사실 잠수의 생명은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자녀교육 고수들이 그 실시간으로 자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또 정보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달고 소통하고 이게 이제 잠수의 생명 같았는데 봉익임 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꼭 그거 비슷한 거라. 잠수님이 워낙 기획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걸 처음에 딱 유료화했다니까?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0,000원.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자녀교육 그 필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우리가 썼는데 돈은 왜 네가 받노?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 다 잘리고요.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다시 연회비 100,000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연회비 100,000원 하고 있잖아요. 한 달 결제도 안 돼요. 잠수는 회원 있어요? 없죠. 전부 소문만 들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전설. 아니, 진짜로. 영어를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 잠수내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그래, 그걸로 우리 아이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수능 만점. 수능 만점 가지고 놀랜다니까, 이 촌스럽게. 자, 수능 영어, 이제 좀 이따 이야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해하고 쫓기고, 그래서 호작질하고, 이것저것 하죠. 그리고 애 잡고, 뚜껑 열려서 막, 자,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잘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애 잡은 횟수가 훨씬 많고요. 특히 수학 공부 같은 거 시키다 보면, 아니면 영어 단어 확인하다가 뚜껑 많이 열리죠. 뚜껑 많이 열리면 막, 처음에 맨정신이 있을 때는 뭐 폭언을 하거나 뭐 쥐받거나 이러지만 완전히 정신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째고 막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하고 문제집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러죠. 독한 엄마는 애들 빨가벗게 하고 행운받고 쫓아내기도 하고 더 독한 엄마는요 니 내하고 같이 빨가벗고 문방구 앞에 나가자 하더라고. 아니 진짜 그런 엄마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몇 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오죠. 정신 돌아오면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쬐던 문제집 다시 펴가 스카치 테이프 붙이가 그러고 나서 애 또 상처받았을까봐 쫓아가가지고 안고 울죠. 사랑하는 우리 딸 미안해. 그 엄마가 미쳤나봐. 내일 정신과 꼭 가볼게. 이 말은 속으로 하죠. 저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미안해 하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하고 키우면 알겠지만 아이가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혼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위로하려고 우리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알아요? 항상 우리가 옆집 옆에 있는 애하고 비교하는 거라. 아니면 엄친아라고 하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어디서 조합 하나 해가지고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야 거의. 그래가지고 그 엄친아를 생각하면 우리 애가 아직 멀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이렇죠. 사실 우리 애도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한 엄친하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 약 0.05% 받았어요. 거의 다 만점 받았어요. 국어 빼놓고.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요.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우리 수험생 60만 명이었는데 우리 애 칠 때 60몇만 명이었는데 문과가 40만, 이과 20만 이라고 치고 계산해봐요. 60만 명의 10%는 몇 명? 모르나? 아니 대답을 해야 다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 60만 명의 10%는 몇 명? 6만 명. 6만 명. 그럼 자 60만 명 1%는 몇 명? 6천 명. 상위 1%가 6천 명이라고요 문과에서. 그럼 문과만 집에서 4천 명. 맞죠? 문과의 1%는 4천 명이에요. 0.1%는 400명. 알겠어요? 우리 몇 등 했다고요? 200등에서 250등. 0.05%. 물론 이거 발표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입시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전문가가 되면 추정할 수 있어요. 각종 자료를 가지고. 하여튼 지금 벌써 우리 애는 그로부터 20몇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말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마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이번에.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책 읽기예요. 근데 아까 10만원치 책 산다 하니까 와, 너무 많다 하고 막 이런 거 봐서 내가 갑자기 현기증이 날라가. 오늘 책 읽기 이 파일을 바꿀까? PPT를 영어에서 책 읽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 USB 다 들고 왔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주로 원래 책 읽기하고 수학공부법을 강의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부분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유명하거든요. 학부모 연수에서 원래 50몇 개 학교에 가요. 근데 이제 여기 처음이니까 제가 일단 돈이 많이 드는 영어부터.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 보니까 노란차에 태워 보내고 처음에는 막 만세부르면서 올라가더라고. 잠도 좀 자고 이제 밀린 태양 후에도 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엄마들끼리 바로 안 올라가고 막 335 막 이렇게 떠들더라.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언니를 데리고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언니한테 막 물으면서 막 적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자녀교육 정보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밥모임 하고 막 이제 학교 공개날 같은데 바로 집에 안 가고 전부 커피숍으로 가가 또 뭐 떠들고 막 그것도 정보라고 막 있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집에 커피 마시러 데리고 갔던 언니 집에 가는 거라. 가면 뭐 해요? 바로 스캔하죠. 온 집안을 스캔하고. 근데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막 문제집 어떤 거 하는지 전집 어떤 게 꽂혀 있는지 막 전집으로 다 인테리어 해놨잖아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런 거 보고. 전집 살 때는 엄마도 돈 안 아까워하더라.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뭐 이런 거 막 한꺼번에 막 어떤 엄마는 2천만 원치, 3천만 원치 도배하던데. 그러면서 껴떡도 안 하더만. 근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치 뭐 책, 세계적인 그림책을 샀다는데 이 충격적이네. 근데요,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저한테 하기만 했으면 제가 보통 자녀교육 고수가 아니에요. 저는 뭐 교육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자녀교육 경험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대부분 자녀교육요 중학교 2학년까지 하면 끝이에요. 엄마들은. 그 다음부터 정보고 뭐 나버리가 없어요. 왜?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알아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계속 이제 초창기에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 이러면서 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하고 소통하게 됐죠. 지금도 아이는 저하고 카톡해요. 뭐 지가 조언받을 일이 있거나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하고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그럼 오늘 이제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책 읽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우리 아이가 작년에 저는 이제 항상 아이를 보고 로스쿨을 갔으면 했어요. 제가 이제 경대법대를 나왔는데 좀 아쉽고 이래서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에서 겨우 들어갔잖아요. 또 경대법대 들어가서 내가 사법시험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바로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완전 담쌓았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제가 못 갔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키웠는데 뭐 하늘이 나를 뭐 방해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주요 법대를 다 없애고 다 로스쿨로 바꿔놨어요. 그 대학 갈 때 법대를 못 가는 거라 할 수 없이 경영대학 갔잖아요. 문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경영대학 가죠. 할 수 없이 경영대학 갔는데 그래도 로스쿨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도 뭐 영국계 무슨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가 하도 극하니까 작년에 지나가는 길에 시험을 2개 봤어요. 하나는 토익, 하나는 로스쿨 입문시험. LEET, 리트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교과서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리트라는 시험은 과목이 2개 나와요.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 이게 수능 비문학 영역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 추론은 수능 비문학 플러스 수학의 추론 영역. 이 2가지인데 애가 작년 8월달에 실화예요.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왜 이리 쉽노?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헐 하면서 꼭 초등학교 때 시험 쉽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70점이에요. 70점. 시험 쉽다 다 맞겠다 하는 애들 보면 70점 수준이라니까. 근데 너무 어렵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95점 아니면 100점이라. 우리가 딱 그 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니 진짜 시험 개판을 쳤는갑다 쉽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가 나중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인증샷을 딱 캡처해서 보냈더라고. 수능 관련 기관 알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서 이제 리트나 미트를 관리해요. 의학전문대학원 가면 미트. 그래? 로스쿨 가면 리트 이런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리트를 쳤는데 우리 애가 7,500명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중에서 120등을 했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로스쿨 갈 생각도 없는데 120등.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고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로스쿨 정원이 80명. 그래요. 전국에 광역 단위마다 로스쿨이 하나씩 있죠. 대구에는 경북대 로스쿨, 경북에는 영남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정원이 2,000명이고 7,500명 정도가 시험을 치는데, 근데 있잖아요.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애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를 했으니까 특별히 공부한 게 없다고 볼 수 있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신촌에 있으면서는 주로 홍대를 넘나들면서 클럽 문화에 젖어 있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특별히 따로 한 적이 없죠. 근데,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137점을 받았어요. 약 105점에서 110점이면 경북대 로스쿨을 가요. 근데 137점 받았어요. 굉장하죠. 그 애가 카톡 딱 보내서 하는 말이, 와, 아빠가 어릴 때 자기를 데리고 어린이서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왜냐면 이건요, 한 청년의 총체적 인생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어느 능력과 관련해서 논리적 사고와 관련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시험이라고요. 리트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교과서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에 대해서 엄마들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걸 먼저 조언하고 이제 영어 이야기 하려고. 왜냐면 우리 생각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믿거나 말거나 국어 관련 학습지 다 때려치우고 뭐 해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읽어요. 뭐 아까 빌려다 읽겠다 하대. 사란 소리 못 하겠고 뭐 10만 원 가니까 놀래는데 내가.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은 사놓으면요 다 다시 팔 수 있어요. 저는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사놓은 책들을 다 반값에 다 사갔어. 아이 그것도 둘이나 셋 키우면 이거는 완전히 뭐 난 하나 키우면서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 자극 좀 받으시라고. 책 읽기는 어린 시절 책 읽기는 어떤 영재교육보다 중요하고, 아니 진짜예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이는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아 이거 자꾸 이런 자랑하면 좀 기분 나빠할 텐데.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할까 봐 내가 안 할래. 해볼까요? 지금 우동기 영남대 교수가 지금 교육감 하고 있죠. 우동기 전에 누군지 알아요? 신상철이라는 교육감이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오래 교육감으로 장기 집권을 했어. 신상철 교육감이 대구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해 내세운 게 뭔지 알아요? 창의력.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대구시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잖아요. 대구 교대 교수들이 문제를 내고 읽기,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뭐 사회인가 뭐 하여튼 이런 4가지 영역에서 2문제씩 8문제를 냈어요. 각 초등학교에서 1명씩 뽑혀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대구 시내 190개 있었어요. 190개에서 1명씩 왔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어디 제일 많은가 하면요. 경북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 알아요? 거기는 이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이제 시험 쳐서 가는 곳이죠. 근데 교육청 영재교육은 어때요? 학교 단위로 학급마다 0.5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보통 1월달 되면 시험을 쳐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부터 시험을 쳐서 각 교육청별로 60명을 뽑아요. 이런 거 모르죠? 알아요? 모르지? 3학년은 4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12월 달에 학교 예선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는 무슨 동부교육청이죠? 동부교육청은 동부와 수성으로 관할하는 교육청인데 이 전체에서 60명을 뽑아요. 그게 교육청 영재반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어머님들한테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네요. 그래 저 무슨 이야기 했죠? 창의력 경진대회. 우리 아무 준비도 없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출신들 다 출전한 대회에서
우리가 어느 날 교대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날을 기다리는 거라. 네가 뭔 하면서 제가 애를 무시했죠. 그랬더니 진짜로 기다리더라고요. 나중에 발표날 됐어. 우리 어떻게 될게요? 예? 지금 무슨 만화 영화 찍어요. 뭐 1등을 우회해. 와, 진짜 욕심도 많다, 진짜.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을 수여했고, 2등 3명에게 은메달, 3등 5명에게 동메달. 그리고 총 9명을 시상했어요. 우리가 5등 했어요, 거기서. 동메달과 동메달. 지금도 갑오처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어떤 문제가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알란지 모르겠네. 어머니 둘이 와가지고 애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애라고 씌워.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애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지라 했죠. 그랬더니 친어머니는 양보할 테니까 그냥 저 어머니 주라 하고, 그 가짜 어머니는 자르자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딱 친모를 가렸다는 거잖아요. 이 지문을 딱 주고 어느 영역에서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자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야 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런 문제 나왔어. 수학에서 뭐 나온 줄 알아요? 초등학교 2학년에 가면 지오보드라고 있어요. 모르는구나. 1, 2, 3, 알아요? 알면 안다고 좀 반응을 해줘야 내가 플라스틱 판에 돌기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고무줄 걸어서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보죠. 창의력 경진대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지오보드가 한 칸 간격을 1로 해서 9개가 박혔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일 위에, 가운데 돌기 위에, 다시 또 1 간격을 위에 하나 더 박혔어요. 지붕처럼. 10개가 이렇게 박혔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고무줄을 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2가 되게 하되, 가능한 많은 고무줄을 걸어봐라. 이런 문제가 났어. 저는 뭐 아무리 걸어봐도 9개 정도 거니까 못 걸겠더라고. 근데 우리 15개. 하여튼 특히 돌기 위에 하나 더 박힌 그걸 잘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게 고무줄을 많이 걸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 5등 했다니까. 아무 사교육 없이. 그때 대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가 한 명 있었는데, 모르죠? 우리 아이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대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가 하나 있었어. 그 경북대학교 영재원에서 가장 잘 나갔고, 나중에 대구 과고부설 영재원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들은 따로 대구 과고에서 영재를 뽑죠. 그래서 수학 10명, 화학, 물리 10명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우수한 애였어요. 나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는, 거기 가서 2년 만에 프린스턴 간 애가 있어. 저기 달서구 출신인데, 걔가 그때 1등 못했어요. 걔 2등 했다니까, 2등. 그런 우수한 애들이 온 시험에서 그래.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야, 책 읽기가 이렇게 위력적이구나. 하나 더 말해줄게요. 이왕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각 교육청별 60명씩 영재를 뽑아요. 근데 우리 아무 그저 없이 그냥 저하고 같이 책 읽고 수학 공부 따로 하고. 그런데, 교육청 영재 선발 시험에서 수학 과학 치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과학은 별로 안 했어요. 책만 읽었어요. 근데 수학 과학 2개 쳤는데, 교육청 영재로 선발됐잖아요. 뭐 선발돼봐야 별거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아니, 책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 어머니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책 읽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한, 어제 내 어느 학교 갔더라? 어제 그 학교에서 책 읽기 했어요. 도서관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혹시,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제 잠순의 대한민국의 그리운 벗이에요. 유튜브에서 잠순회 또는 그리운 벗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강의한 모든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 유튜브는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mp3도 있어요. 모든 동영상과 mp3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영어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른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아까 수능영어 100점 맞다가 놀랬죠? 이 초딩 엄마는 뜻이라. 수능영어는 여기 봐요. 수능영어는 미국 학제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이 나왔는데 100점 맞았다. 대학 갈 놈들이. 이거 놀랄 일 아니죠.
안 그래요? 단지 말만 영어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수능 영어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능 영어 수준은 미국의 그레이드 5 수준이다. 요즘은 특히 더 물수능이 돼가지고 약간 어렵게 나오는 해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데 6학년 수준 나올 때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쉽게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아이들이 수능을 칠 때는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죠. 절대평가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우수한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수학으로 뽑겠지만 그러나 영어도 평가하죠. 특히 이제 인문사회계통 쪽으로 갈 때는 그럴 경우에 심층 면접을 해요. 수능 성적 말고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영어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보다 더 살아있는 영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고요. 영어 목표를 이제 세우기 전에 좀 멀리 봐야 되죠, 멀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서 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쳐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길게 보고 나중에 우리 아이를 사회가 평가하려고 할 때 또는 대학에 가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이걸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 영어 수준을 말씀드렸고 자 이씨 뭐 표 하나가 없어졌나. 그래.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똑똑한 애들이 가는 각종 고시 그리고 로스쿨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가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대학이 요구하는 공인영어 점수가 있어요. 잘 봐요. 자, 사법고시 좀 어렵죠. 토익 700점.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750점 정도죠. 780점.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토익으로. 자, 토플은 외국에 유학 갈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는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구성이 좀 달라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30점씩 배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하고요. 자, 아이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인증 시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토익과 탭스라고 할 수 있죠. 탭스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시험이라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반드시 탭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학들은 이제 토익으로도 갈 수 있는데 토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듣기 495점, 읽기 495점, 합해서 990점. 이게 다예요. 자, 탭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개발한 탭스라는 시험에서는 듣기가 400점, 읽기가 400점, 어휘와 문법은 100점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해야 돼요? 듣기와 읽기 해야 돼요. 다른 짓 하면 안 돼. 근데 엄마들이, 초딩 엄마들이 대부분 뭐 묻는 게 뭐 문법 걱정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한다? 정체를 알고, 그죠? 적과 싸울 땐 적의 정체를 알고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 특히 영어 영역에서 평가를 할 때, 뭘 평가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초등 때 무조건 듣기와 읽기를 해야 한다. 듣기와 읽기를 잘하는 수준이 되면요, 문법이나 어휘는 다 해결돼요, 저절로. 듣기 읽기 잘해가지고 맨날 영어 동화책 읽고 이런데 걔들이 어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어법 어디가 부자연스러운지 다 안다니까? 우리처럼 맨날 뭐 성문종합영어 하듯이 뭐 SV, OC, 개사코 막 이런 촌스러운 문법이 아니고 살아있는 문법을 저절로 익히게 돼요. 실제 수능에서도 문법은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리고 이 한 문제는 20년 동안 수능이 출제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문제 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용법을 주로 내겠죠. 그럼 그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수능 문법 기출문제집. 그걸 사서 한번 잠깐 공부하면 그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고민하지 말고 우선 뭐 해라? 야, 귀를 뚫어주라. 는 거죠. 좀 이따 이야기 해드릴게요. 잘 보시면 자, 여기 토익이 700점이에요.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토익 700점을 요구해요. 저거 해야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각종 고시에서 1차 시험을 따로 문제를 냈어요. 1차 시험 몇 과목 하면 이제 그 중에 영어도 하나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똑똑한 천재 수험생들이 신림동에 가면 성문종합영어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1차 시험을 쉽게 패스했어요. 근데 10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가시험에서 영어 1차 시험을 없애고 뭐 했어요? 공인영어 점수로 대체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림동에서 노장 수험생들이 절반 이상 보따리 쌌잖아요. 왜요? 토익 700점이 안 되는 거라. 성문종합영어는 다 외우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노장 수험생들이 다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면 토익 700점을 맞는 것이 엄청 어렵고 어떤 길을 가면 토익 700점은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맞출 수 있는 점수죠. 우리 애들 진짜로 작년에 2가지 시험을 채택했는데 내가 아까 로스쿨 입문시험은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야기 안 했어요. 주위께 들으셨나 모르겠네. 하나 뭐 전 줄 알아요? 토익 쳤어요. 자, 고등학교 이래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애는. 뭐 겸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게으르고 농띠예요. 자, 그런데 뭘 갈락하면 취직하거나 하려고 하면 토익 점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 한번 쳤는데 950점 받았어요. 아니,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애들한테는 950점이 토익 950점은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아니, 영어를 제대로 좀 잘한다는 소문난 애들 토익 뭐 950점 점수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통 유명한 청년 애들 보면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만점 맞잖아요. 탭스하고 달라서 토익은 쉽거든요. 탭스 점수에 100점에서 150점 풀었어야 돼요. 우리 애는요, 중학교 3학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탭스를 쳐봤어요. 서울대 가려고. 탭스 쳐요. 고산중학교 왔잖아요. 고산중학교에서요, 주말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탭스 쳐요. 고산중학교 요 근처 맞죠? 네. 그때 쳤는데 벌써 800점 나왔어요. 탭스 800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라. 그렇다고 우리 애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나? 아니에요. 잠수내 안에서 우리 애는 영어는 중간쯤 했어요. 저는 체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수학과 체읽기에 오히려 전력을 했지, 영어를 열심히 하는 옆에 애들 보고 내가 저거 제국주의 언어를 저렇게 열심히 해가 되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저 점수는 굉장히 쉬운 점수가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자, 점수 이야기는 자꾸 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공부에 소질이 없고 읽기를 싫어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운동이나 예술에 영재인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이 하더라도 영어 공부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영어 교육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의사소통. 운동 잘해도 손흥민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죠.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시켰어, 축구 영재.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얘한테 영어 회화를 계속 공부시킨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토트넘 가가지고도, 그죠? 잘 살고 있어요. 자, 미국에 야구 잘하는 애들 메이저리그 많이 가죠. 박병호라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데 박병호는 초반부터 제일 지금 홈런 벌써 7개 쳤어. 왜 그런지 알아요? 박병호는 자기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을 준비해 온 거예요. 넥센의 4번 타자라고 계속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최종적 목표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두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읽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의사소통만 해서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토익 같은 건 좀 되지만 탭스나 토플 같은 데서는 읽기가 안 되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의사소통에 목표를 두고 아이를 키우면 되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선 듣기를 통해서 귀를 열어주고, 귀가 열리면 그 다음 읽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도 보니까 이화 어학은 있더라. 우리 어릴 때 저도 뭐 그랬지만 여러분들 아이들 유아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 학년 때 키우다 보면 다 이런 소리 듣죠. 영어 공부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하더라 하고 막.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가지고 원어민한테서 놀고 막 미리부터 막 이래가지고 많은 엄마들이 이른바 영유 보내줘요. 이 동네도 영유 있어요? 뭐 ECC는 영유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근데 ECC 출신들한테 좀 미안한데. ECC는 우리나라 이거 영어 전문 학원의 효시예요. 20년 전에 처음 ECC가 등장했거든요. 근데 좀 뭐 여기 뭐 영어 유치원에 가장 오래된 브랜드 뭐 있어요? 폴리, 뭐 원더랜드, 폴리는 있어요. 그리고 동네 브랜드도 또 있죠. 동네마다 왜 자기 나름으로 영어 유치원 만들어서 하는 이 전국 프랜차이즈 말고 많이 있죠. 자, 저런 거 보면 불안하죠? 안 불안해요? 대단하네. 와, 저는요, 5살 땐가? 이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어려서 다니면서 안정됐어. 그 다음 고민이 뭐인 줄 알아요? 영어. 야, 이 아이가 자라서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책에 잘 안 나와.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늘이 나를 도왔는지 어느 날 동네 미장원에 갔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미장원 탁자 위에 앙팡이라는 잡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앙팡이라는 잡지 알아요? 네. 제일 뒤에 보니까 교육 관련 기사들이 특집으로 떴더라고. 거기 보니까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4쪽짜리 기사가 떴어요. 근데 그거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원장 화장실 간 사이에 째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 미장원 못 가서요. 거기 막 읽었어요. 밑줄 쳐가면서. 어린아이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아이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또 통학거리가 너무 길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짧아야 한다. 또 시설이 어쩐지 봐야 된다. 원어민이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 몇 가지 막 써놨더라고. 그거 막 외워가지고요. 진짜로 그 당시에 막 대구에 처음 영어 유치원이 막 생길 때인데 제가 4군데나 아이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다 살펴보고 인터뷰하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관심 없다 하니까 내가 막 할 말이 없네. 나는 불안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영어를 잘하게 될지. 그 제일 먼저 간 데가 저 성서에 가면요. 푸른방송 1층에 키즈클럽이라고 있어요. 와, 거기 가니까 막 교실마다 통유리를 해가 안에 다 보이고요. 바닥에 볼풀 깔아놓고 막 원어민하고 애가 거기서 번쩍번쩍 뛰놀고 막. 와.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놓고 교실마다 엄마들 우아하게 로비에서 앉아서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면서 교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라. 이야, 진짜 보내고 싶대요. 근데 다행히 우리 동네 그것에 차를 안 보낸다네요. 차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돈이 비싸가 내가 못 보내거든. 그 다음에 간 데가 저 범물동. 그때 매직월드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없겠죠. 거기 가니까 한 교실은 드락스토어. 뭔 말인지 알죠? 약국. 좀 반응이 없노. 한 교실은 공항. 이런 식으로 쫙 꾸며놨어. 그리고 각 부스마다 원어민이 한 명씩 들어앉아가지고 애하고 노는 거라. 와, 그것도 진짜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형편이 안 돼. 너무 비싸. 그 마침 범물동에서 그 남구 대명도까지 차고 오겠어요. 세 번째 간 데가 어딘가 하면 효성타운에.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좀 가까운데. 거기 가면 영어 유치원하고 좀 그렇지만 딩딩당이라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생긴 유력한 프랜차이즈 딩딩당. 왜 웃어요? 본점이 그때 효성타운에 있었거든? 지금은 수성으로 갔잖아요. 딩딩당 가서 인터뷰하니까 1층에 사무실 들어가니까 바로 우리 애한테 스티커 주고 사탕 주고 막. 우리 애는 바로 결정하대. 나 여기 다녀. 근데 그 효성타운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방도로가 있고요. 건물이 낡았고 가팔라. 수업은 2층, 3층, 4층에 사는데 우리 애 계단 내려오다 굴러 떨어지면 뒤지겠어 잘못하면. 거기다가 바로 소방도로가에 안전 보도 이런 구분도 없고요. 차가 막 다니고. 여기는 아까 그 미용실에서 본 그 지침에 따르면 여기는 그래가 할 수 없이 그래도 좀 가장 대중적인 데가 ECC였어요. 그 ECC 봉덕점 갔잖아요. 가니까 그때 당시에 ECC에 15만 원 받았거든. 왜요? 그 당시에 15만 원. ECC가 우리나라 영어 전문학원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앞에 갔던 데 비하니까 ECC는 너무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불안하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저는 진짜 불안해가지고요. 그러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 차선책은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이래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유 출신 있어 없어요? 손을 안 들지? 다 간다 이거죠?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근데요, 영어 유치원 이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어떤 언어학자가 인간이 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런 이론을 주장했거든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불러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이론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오면서 원래 주장한 사람은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초등 고학년? 이런 뜻인데 이 사춘기 마이너스 2라는 말을 살짝 빼고 사교육업자들이 마케팅에 활용한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이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15년, 20년 전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막 자랄 때 그때 막 이렇게 유행이었죠. 굉장히 불안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비싼 돈 펄리나 뭐 이런 데 보내면 7, 80만 원 이상 하죠. 교재비하고 뭐 또 가방하고 뭐 돈 내면 막 골치 아파.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원어민하고 놀다 오는 거 겨우 뭐 우리 영유 출신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잠수내 영어법을 키우다 보니까 옛날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그렇게 뭐 영어에 노출시킨다고 원어민하고 놀고 한 것은 마치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많이 노는 것 같죠? 영어 몇 마디 못 들어요. 그리고 동네 돌아오면 놀이터 나가보면 다 한국말 하네? 그러니까 꼬마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혼자 왜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애들 안에 든다니까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낮은 거죠. 다 보내보신 분들 알겠지만 돈 아깝다니까. 후회되고. 그래도 저 그때 뭐 들어놓은 영어가 언젠가는 뭐 이런 희망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죠. 근데 요때 들은 거 있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겨울 방학 때 일주일만 듣게 하면 이때 들은 양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 인지 능력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너무 안 보냈던 분들 서운해하지 말고요. 알았죠? 자, 영유를 보낸 사람들은 영유에서 뭐 들은 게 아까워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랜딩 프로그램 영어 전문학원에 보내야 돼. 어학원이라 하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 한다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엄마들은 영유 못 보낸 분들은 또 더군다나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영어 전문학원 찾는 거예요. 영어 전문학원들 가면 여기 아발론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대구 상륙했거든. 저 외국어의 거대 자본이 붙은 거 알아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저거. 외국어의 무슨 뭐, 그지? 큰 자본이 저기 돈을 대가지고 수성구에 처음 상륙할 때 어떤 줄 알아요? 6개월 전부터 찌랄하더라고. 학원 생기 6개월 전부터 골목 네 거리마다 있잖아. 프랜카드 다 붙여놓고 중학생 영어 경시대회 한다 하면서 막. 난 저기 뭐 엉엉하면서 막 한번 나가볼까 하고 뭐 이런. 나중에 보니까 학원이 마케팅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수성구에 딱 상륙하고 5년 지나니까 달서구에 상륙하고 달서구에서 5년 지나니까 칠곡에 올해 상륙하고. 그러니까 유명 어학원들은 프리미엄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교육 특구 같은데 여기 수성구 같이 이런데 하나씩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라. 아무데나 안 내요. 그래가지고 자들은 많아봐야 가맹점이 70개, 적은 가맹점은 50개, 이화, 서강, 소위 어학원자 제대로 붙은 거, 동네 어학원 말고 이런 애들은 70개에서 50개에서 7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내죠.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학원에 오면 영어 교육 환경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오래된 영어 교육 이론이 뭔가 하면 영어 교육 환경 이론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환경이 모국어의 환경이 있죠. 잉글리시의 좀 마더 랭귀지. 모국어의 환경이 있어요. 영국, 미국, 호주. 자, 그리고 영어가 공용어의 환경이 있어요.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이거 ESL이라고 보죠. ESL.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모국어가 있고 또 공용어를 함께 쓰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영유 보내도 돼. 일찍 영어 학원 다녀도. 왜냐하면 배운 걸 늘 학교에서도 영어로 수업하고 관공서에서도 영어로 쓰고 은행에 가도 영어로 말하고 이러니까 이게 살아있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은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죠. 이걸 보고 EFL, 잉글리시의 포린 랭귀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포린 랭귀지일 경우에 그죠? 배워봐야 소용없다 이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습해야 된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학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자마자 문법 공부하죠. 문법 공부.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문법 공부. 비동사부터 해서 막 문장의 오형식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거는 학습해야 되지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영어 교육 이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곳이 청담 같은 데서는 자기 학원에 오면 EFL이 아니라 ESL이 있다 이거예요. 영어를 쓰고 학원에서 원어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다고 찌랄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똑같아.
우리가 미국에 가면 애들이 처음에 이제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럼 수업 끝나면 뭐 해요? ESL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얘가 이제 세컨드 랭귀지여서 모국어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지만 학교에 오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얘는 ESL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L 프로그램 켜가지고 따로 영어를 좀 더 하고 학교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ESL이란 말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무식한 동네 학원들이 자기 학원 이름을 EFL로 정한 학원들이 있다니까? EFL 어학원 하면서 막. 혹시 뭐 경영자 있으면 좀 미안한데. 우리나라 EFL이니까 공부하라, 학습하라 이거예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게 다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학원에서는 청담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진짜로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자기 학원에 오면 동아시아적 특수 상황에서, 그죠? 왜 밖에 나가면 EFL이지만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 ESL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불안해서 우리가 아이들 학원을 보내잖아요. 영유를 1년 딱 보낸다 치고, 그하고 영어는 중3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학원 다니는 건. 고등학교 가면요 시간이 없으면 못 해.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다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치동에서는 딱 중3까지 영어를 수능 영어를 끝내는 게 딱 일반적인 코스죠.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 공부해야 돼서. 자, 그렇게 해서 중3까지 사교육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얼마 들어요? 4천만 원. 영유 1년 다닌다 치고. 근데 엄마도 영유 1년을 다니나 보통 3년 다니는데. 그리고 원어민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또 뭐 대화도 하고 또 뭐 하죠? 화상 영어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값싼 데 있다 하면서 필리핀 화상 영어. 영어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영어를 한다는 건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영어권의 문화와 역사 이런 걸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필리핀 영어 해가 왜 하려고? 필리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애들을 필리핀에 유학 갈 걸 목표로 해서 키우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 일반적 영미권을 생각하고 영어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값싸다고 필리핀 캠프 또 필리핀에 싸다고 막 보내지. 방학 때 300만 원 하면 간다고 막. 내한테 그거 많이 물어요. 돈이 남아 도는구나 하면서 내. 좀 친하면 내 요래 못 듣게 말해요. 좀 안 친하면 이제 정중하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보내세요. 저하고 좀 친해져서 이제 제 강의를 오래 듣는 엄마들은 저하고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저 이야기 안 했죠. 제가 아까 어린 선생님 쭉 다녔다 했죠.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알라딘, 예스24 이런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동네 서점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어린 선생님 주인이 저보고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강의를. 그래야 손님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게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들한테 진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지금도 해요. 매주 금요일 10시 반만 되면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책 읽기, 한 학기는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수학 공부법. 그 보통 1학기 하면 18주 해요, 18주. 그러니까 오늘 이 짧게 내가 2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어. 어린이 서점은,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은 작년에 문 닫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매주 10시 반.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놀러 오세요. 예? 연구소 어디 있냐고? 나중에. 저기 신월성지구 있어요, 신월성지구. 모르죠? 신월성지구 몰라요? 알아요? 신월성지구에 요즘 뜨는 돈 프리미엄 많이 붙는 아파트 뭔지 알아요? 현대 아이파크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연구소 거기 있어요. 현대 아이파크인데. 우리 나중에 다음 카페 돌아서 혹시 제 다른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 우리 연구소 약도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사교육 이만큼 드는데도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보시면 엄마들은 영어 학원을 저렇게 전문 학원을 보내고 하니까 그리고 맨날 저녁마다 또 단어 체크하고 막 이러죠. 빡신 학원일수록 초3쯤 되면 단어 30개에서 50개 외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안 외우면 안 보내주고 이러니까 안타까워서 엄마들이 미리 저녁 물리고 나서 체크를 해요. 하나 틀릴 때마다 자로 손바닥 한 대씩. 하다가 자꾸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자로 못 때리고 머리통 막 쥐받고 막 엄마도 뚜껑 열려가 얼굴 빨개지고 막 이래요. 그때 아빠가 들어온다니까?
그럼 아빠가 딱 눈치를 살피다가 엄마는 벌써 얼굴 뻘겋고 애는 울고 있고 김이 모락모락 막 나고 이러니까 아빠들이 뒤꿈치 들고 이제 시한폭탄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피해서 안방 들어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닌데, 이래. 엄마들은 그런 고급 영어 학원 이런 데 보내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아주 하늘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기 아이들은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운다. 다 들어봤죠? 이범 선생이나 왜 대치동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햇살이 있거나 유전자 좋은 5%는 우리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다. 나머지 95%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아이는 그 5%일 거야. 그러면서. 안 보내긴 그렇고, 그죠?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뭐 어쩌든지 형편되면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보내봐야 영어 실력이 별로 안 오르거든? 그래가지고 또 머리 좋은 대치동 옆편네들이 마지막 카드로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2년 동안 보내자, 외국에. 그게 2006년, 7년, 8년 대유행했잖아요. 많이 나간 애는 한 해에 14,000명의 초등학생이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다가 친척집 가면 뭐 맨날 한국말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원어민들한테 이제 홈스테이 해야 되잖아요. 원어민들 산책까지 생기고 막 구렛나루 막 나 있고 막 이런데 우리 딸 보내고 싶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따라가야지. 엄마가 따라가니까 난 이제 아빠가 문제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됐죠. 막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죠? 막, 그리고 실제로 부부간에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가정이 막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진짜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다니까? 우리,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많이 갔어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많이 갔는데, 그래서 거기 유행하는 말, 오과부란 말이 있다니까? 예. 오클랜드 과부란 뜻이라, 한국에서 어학연수 간 애하고 그래, 엄마만 사는, 그리고 오과북 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다니까. 현지 사회에서 막.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경제적 대가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거 못할 짓이죠. 자, 이 녹색표가 초등학생들이 조기학을 갔던 추이예요, 추이. 여기 보시면, 이때 14,000명 정도 나갔죠, 2006년에. 근데 여기 봐요. 2008년을 지나면서 확 떨어지죠? 자, IMF는 1900년도에 있었잖아요. 자, 비슷한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모기지 사태라고 일어났어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쓰는데 금융비용이 커져가지고 주택을 다 은행에 반납하고 전부 길거리 나앉는 이런 대공황이 있었죠. 이게 2008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게 됐고 그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 2005년도부터 잠수내에 어떤 아줌마가 한 명 등장했어. 그 아줌마 이름이 2005년도가 아니구나. 2023년부터구나. 울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 대화명 솔빛 엄마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대화명 솔빛 엄마, 울산에 살면서 울산 참교육 학부모의 울산 지부장 하던 아줌마인데 이분이 자기 딸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겨울방학부터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애를 영어에 노출시켜서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광역시 어린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운 방식을 이웃에게도 적용하고요. 그리고 잠순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진한 우리 잠순의 원전 멤버들이 우르르 따라하게 됐어요. 그 잠순의 아이들, 잠수님의 아이까지, 잠수님 아이가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애는 학년이 하나 높아. 2월생이라 가지고. 그 우르르 따라하게 됐죠. 초창기에. 그랬는데 그 솔빛 엄마가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책을 냈어요. 2005년도에.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 유명한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개정돼가지고 2010년에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책으로 다시 나왔죠. 도서관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솔빛 엄마 이 사람이 유명해지더니 나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큰 영어 서점 중에 하나가 애플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애플리스 외국어 서점. 거기 가면 이제 게시판을 하나 줘가지고 솔빛 엄마가 거기서 또 후배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걸 지금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곳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이러죠. 솔빛 엄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남은 찌개다시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라. 사실은 찌개다시라고 말하지만 훨씬 더 학벌 좋고 똑똑한 여자들. 지금도 장순에 가면 유명한 정말 똑똑한 엄마들 많아요. 저는 장순에 영어 게시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필자 한 분이 있는데 대화명이 고운맘이라는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 서울대 의대 가면요. 이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경신이나 대륜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1년에 뭐 한 두어 명 갈까 말까 하죠. 그런 엄청난 대학을 나온 여자가 딸 둘 키우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영어 동화책 있잖아요.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막 나오는 영어 동화책 다 읽고 소화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읽히고 또 우리한테 추천하고 막 이래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잠수는 영어 한다니까? 우리는 곧 시킨 대로 따라하면 돼. 우리는 따로 연구할 거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니까 하지. 하면 또 안 돼. 아니,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시킨 대로 안 하더라고. 자, 이래가지고요. 해외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ESL, EFL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없다. 이게 교육부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외국에서 매체들을 막 우리가 쉽게 접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집안에서 영어 환경을 만들면 얼마든지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실험한 거예요. 잠순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 아이 앞에는 이 두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자, 크루즈 같은 튼튼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고 저 난파선 같은 조각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 굳이 난파선 타겠다고 저 올라탄다? 대기했다가 막 박신 학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뭐 수성구 같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학원 이야기가 되나 몰라. 뭐 문강이 안 되면 예의를 보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센 학원들일수록 막 애들 막 잡아서 안 보내고 막 초딩들이 무슨 단어를 80개씩 이러더라. 100개씩 외우고 고학년 때. 그 애 반 출근하는 거지. 그게 난파선. 또 어떤 애들 성실해서 학원에서 견디면서 조금씩 실력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사교육기관을 꾸준히 다니기 어려운 거라. 청담에 예를 들어서 갔는데 진짜 잘 맞고 원어민 오빠하고 원어민 형하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맥도날드 따라다니고 뭐 대화하고 이러면서 영어가 막 늘고 있는데 어느 날 겨울에 휴가 갔다가 이 형아가 그 인천공항에서 잡혔네? 마약 반입하다가? 그러면 이제 또 학원 바꿔야 돼. 그런 형아 또 찾아야 되잖아. 다니다가 딱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 우리 애하고 맞는 학원 찾느라고 6개월 그냥 흘러간다니까. 그럼 학습하던 방식은요, 한번 딱 멈추면 어떻게 돼? 와르르 무너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 학원 다니고 있는데 내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근데 진짜 근데 조언하고 싶어서. 자, 엄마표 영어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아까 목표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려는 주요 시험들이 듣기와 읽기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 때 뭐 해야 된다?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면 말하기와 쓰기는 저절로 해결돼요. 말하기 쓰기 걱정하지 말고 질문도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진짜 궁금하면 듣기 쓰기 해결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2년 전에 겨울왕국이 개봉됐어요. 집집마다 겨울왕국 DVD 샀죠? 애들 영어로 막 듣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저는 B급 언어밖에 몰라가지고 개나 소나 다 영어로 막 노래 따라 부르고 레디꼬 부르고 막 지가 엘사라고 막 어떤 애들 보니까 막 진짜 화장지 찢어가 휴지 찢어가지고요 막 주머니에 넣었다 빼가 막 뿌리면서 눈 온다 하고 막 그 막 다 원어민처럼 부르잖아요. 많이 들으면 말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어떤지 알아요? 우리 애는 좀 늦게 시작했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쯤에 5학년 말쯤에
우리 애는 이제 나이가 커서 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잘 못하고 그냥 영화를 가지고 주로 들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6개월 동안 그것만 봤다니까.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녹음 떠가지고 테이프를 공테이프로 녹음까지 떠가지고 차에 꽂아놓고 늘 다니면서 듣고, 아침에 일나서 밥 먹을 때 듣고. 처음에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들을 때만 해도 거기 나오는 좀 쉬운 노래들,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이런 건 내가 애가 따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 좀 난해한 노래들 있어요. My Favorite Thing 이런 거. 줄리 앤더슨이 좀 우울할 때 부른 노래 있어요. 그럼 노래도 어렵고 따라하기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한 서너 달 계속 하니까 거기 나오는 독일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까지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라. 우리 애는 그리고 나서 그죠? 영어권과 미국권의 영어 발음까지 차이를 다 알아요. 그 자기는 독일 발음이 좋대. 따뜻하대.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이. 사운드 뮤직이 영국 배우들이 부른 거잖아요. 그 후로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뭐 이런 거 전부 영국 거. 그러고 그 애들 좋아하는 외국 동화책 가운데 로알드 달이라는 분이 쓴 아주 재밌는 동화책도 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전부 이분이 쓴 소설들은 다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애들이 우리 어릴 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이런 DVD를 보니까 다 영국 발음이잖아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발음 걱정 한도 안 해봤어요. 우리는 대학 갈 때까지 외국 한도 안 나갔거든. 대학 가서는 지가 알아서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뭐 지가 알아서 다 여행 다니고 이래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요리하면요 일단 재밌어져. 애가 지가 좋아하는 DVD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좋아해서 하게 되면. 근데 막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좋아서 하겠어요? 안 그렇다니까. 그 제일 먼저는 뭐 해요? 지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접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귀가 뚫히고 나면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 그냥 주말에 한 번씩 그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씩 봐주시면 되고, 심심할 때 영어 뭐 책 읽거나 이러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수학 공부 시간이 확보돼요. 뭐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저절로 되죠. 읽기를 안 해도 DVD 보기만 해도요, 소통 가능한 영어 하는 건 저절로 돼요. 여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DVD를 계속 보다 보면 아이들 안에서 창의적인 이게 생기죠. 그래서 여러 상황에 맞게 지가 살아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통 DVD 쭉 좀 본 애들은 초등 고학년 때 엄마들하고 뭐 괌이나 이런 데 필리핀에 이런 데 여행 가봐요. 그럼 공항에서 체크인 이런 거 애들이 다 해. 우리는 막 쫄아가지고 벌써 저 출입국 심사대 가면서 여기서부터 장문하잖아. 자가 이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하고 막. 농담 아니고 저도요, 미국 출장 갈 때 하도 겁이 나가 대공항에서 요만한 포켓북을 샀어요. 상황에 맞게 말하는 법. 책을 사가지고 꽂고 갔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더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갔는데 공항이 너무 커. 그래서 출구를 못 찾겠어요. 구멍이 쫙 있는데 저게 입구인지 출구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내가 먼저 나온 사람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묻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고 가다 그래도 좀 제일 친절한 사람들이 비행기 승무원들일 것이다. 저기 보니까 막 정복 탁 입고 있잖아. 방금 비행기에서 내린 그 조종사들이 3명이 007 가방 메고 착착착착 걸어오더라고. 30m 전방에서 내가 여기서 장문했잖아요. 장문. 액시 출구가 뭐지? 출구라는 단어가 내서 잘 생각 안 나는데 극장에서 영화 보다 보니까 구석에 엑시트라고 딱 쓰여있어. 그래서 출구는 엑시트라고 하자. 그러면 엑시트가 어디 있냐고 물어야 되니까 어디 있냐는 그래 대명사는 where구나. 이때는 동사는 is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진짜 딱 왔어요. 스탑 하면서 내가 스탑 프리즈 하고 진짜로 난 조그마해가 그 키 큰 애들이 막 3명이나 척척척 007 가방 메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where is exit 하니까 있잖아요. 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 뭘 묻는지 되묻는 거라. 여기서부터 낭패잖아. 내가 듣기가 안 되는데 되물으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한
두세 번 난 똑같은 말, Where is exit? 이 말 하다가 지가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그냥 가락했어. 그리고 차라리 내 눈칫밥을 찍어가지고 찾았잖아.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근데 엄마표 영어나 넓게 말하면 엄마표 영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엄마표 영어의 주류인 잠수의 영어가 아무리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학원 입시 설명 같은 데 가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 장치의 이름을 노암 촘스키란 분이 LAD, 레드라고 불렀죠. 레드 맞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가 뇌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눕혀놓고 그냥 살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니까 말문이 막 터져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언어학자가 계속 연구하다가 인간의 뇌 속에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여기서 반론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실어증이 뭔지 알죠?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하는데 의미 전달을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환자들, 이게 실어증이에요. 베르니키 박사가 말을 못하는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했더니 공통적으로 뇌의 같은 부분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뇌의 그 부분을 베르니키 영역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한편의 실어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의미 전달이 안 돼.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뇌의 또 다른 영역에 손상을 입은 거라.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베르니키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듣고 말하고 하는 거죠. 컴퓨터로 말하면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하고 모니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은 꼭 너희는 똑똑하니까 했을 거야. 이 땅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막. 이게 사람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 배워가지고 지금 5살 이후로 얼마나 말 듣고 잘하는지. 한국말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계속 늘어. 왜? 습득했으니까. 근데 학습한 건요, 학습 멈추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F의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하라고 해서 우리가 개고생한 거죠. 엄마들 다 빡빡이 많이 해봤죠. 단어 외운다고 막 찍찍 꺾고 막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비디오 보고 저 비디오 보고 하다 보면요. 각각의 비디오마다 자주 출몰하는 단어들이 있어. 이거 화면을 통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이게 내 단어가 돼요. 우리가 쓰는 어휘도 그래요.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하다 보면 자주 출몰하는 어휘가 내 어휘가 되는 거지. 사진 찾아서 외운다고 내 어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한 인간이 한 언어를 배우는데 처음에 애기들 눕혀놓고 6개월에서 8개월 지나가죠. 아무 반응도 없어요. 눈 동글동글 해가지고 뭐 오줌이나 싸고 막 모빌이나 보고 이러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불러요. 침묵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모국에 노출되는 거지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안내방송 소리, 엄마가 들어오는 면속곡 소리, 아빠 퇴근하고 와서 엄마하고 대화하는 소리, 이런 걸 계속 듣는 거예요. 입력받는 거죠. 자, 이게 일정 양이 넘치면 이걸 보고 임계량이라고 하죠. 임계치를 넘으면 말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어느 시기 이후로 표현 능력이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어를 인간이 습득하는 길이에요.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영어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보고 이제 잠순의 책을 보면 잠순의 영어 3종 세트라고 불러요.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는 흘려듣기 하는 거, 흘려듣기. 흘려듣기란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뭐 했는가 하면요. AFKN 뉴스 듣기 했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대학생 때 주로 영어 할 때 프렌즈 같은 시트콤 열심히 들으면서 영어 공부했어요. 이게 다 흘려듣기 하는 거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DVD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DVD를 가지고 흘려듣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흘려듣기가 진짜 중요하고 효자인 것이 집중듣기가 아니에요. 화면에 눈 안 박아도 돼. 레고 놀이 하거나 딴짓 하면서 소리만 그냥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그거 텔레비에 집중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더라. 흘려듣기 원래 의미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재밌는 걸 잘 골라주면 애들이 거기에 놀랍도록 집중하는 거라.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화면에 도움을 받아서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 흘려듣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흘려듣기가 그래서 엄마병에서 가장 중요해요. 아까 탭스나 토익에서 듣기가 거의 절반의 점수라 했죠. 그래서 일단 듣기가 해결돼야 돼요. 듣기가. 근데 학원 다니면서 하는 듣기 뭐 이런 건요, 요즘 뭐 유행하는 학원들 뭐 시중에 뭐 듣기 다 시켜요. 동화책 가지고. 근데 그런 건요, 뭐 아까 점수물에 손가락 닦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뭐 그러면서 몇십만씩 받죠. 뮤엠이니 센트럴이니 뭐 GMB니 동네 프랜차이즈들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일단 충분한 듣기, 임계량을 채울 정도의 듣기.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2000시간, 어떤 학자들은 600시간이 하는 사람도 있고, 고급 아카데믹한 영어를 하려면 1만 시간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2000시간. 2000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하면 2년 하면 딱 돼. 3시간 노출이 2년. 그럼 엄마들 3시간 가니까 3시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걸, 우리가 호작질 하던 걸 다 멈춰야 되죠. 엉뚱한 쓸데없는 사교육 하던 걸 많이 줄이고 딱 어느 적정한 시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2년 하는데 3시간에 꼭 굳이 저학년들은 뭐 3시간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고학년쯤 되면, 한 4, 5학년 되면 이제 3시간을 딱 하는 게 좋은데, 보통 DVD 한 편 보면요, 짧은 거 말고, 개봉 영화 같은 DVD를 한 편 보면 러닝타임이 1시간 반. 그죠? 그럼 1시간 반 남죠? 1시간 반 남잖아요? 그 중에 우리 애가 정말 좋아했던 DVD를 녹음 떠가지고, 요즘은 어플로 뭐 클릭만 하면 녹음되죠, 소리만. 그 소리를 녹음해서 따로 아침 먹을 때 들려준다든지, 여행 다닐 때 듣는다든지, 그 잠시에 어떤 진짜 똑똑한 엄마가 우리한테 조언하기를, 요즘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MP3 플레이어 같은 거 다 놀고 있어요. 그걸 화장실에 갖다 놓으라는 거라. 그리고 전업사 아저씨를 출장 불러가지고 15,000원, 10,000원 정도 출장비를 주면 화장실 스위치를 선을 따가지고 방금 갖다 놓은 마이마이나 MP3 플레이어 연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DVD 소리를 녹음한 걸 거기 딱 집어넣어놔. 그럼 애들이 평소에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화장실에 도망가잖아요. 만화책 들고. 하루에 3번만 도망가면 화장실 문 여는 순간 안에서는 지가 제일 좋아했던 DVD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라. 그리고 화장실 3번만 가면 30분 확보돼요.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저학년 때는 뭐 3시간 할 필요 없지만 이제 승부를 봐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하루에 3시간 채울 수 있어요. 자, 집중 듣기를 해서 자막 없이 집중 듣기를 하는데 익숙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요? 한 두어 달 후에 집중 듣기라는 걸 추구하는 거라. 집중 듣기는 뭔가 하면 동화책을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화책을 읽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애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한 열흘 정도는 따라 짚어야 돼요. 젓가락이나 볼펜이나 손가락 같은 걸로 따라 읽어야 돼요. 소리와 문자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면요, 신기하게 우리 아이들 뇌 속에서 파닉스가 일어나. 그래서 읽어주는 소리가 어디를 읽어주는지를 아는 애들이 찾는다니까?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하면. 간혹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또 좀 더 길게 이렇게 짚어줘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에서 열흘 하면 지가 눈으로 따라 읽어요. 그때까지는 엄마가 옆에 같이 앉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 듣기는 못 알아듣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화면에 도움도 없지. 그러니까 짧게 해야 돼, 짧게.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주 짧게. 처음에 한 1, 2학년 같으면 5분, 10분. 맥시멈, 고학년이라도 맥시멈 30분을 넘지 않도록. 근데 또 많은 엄마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왠지 알아요? 이게 제일 그래도 공부하는 것 같거든. 영어학원 보내면 다 이런 거 하거든요. 동화책 듣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공부 같아가지고 이걸 너무 오래 시킨 거라. 그러면 애들이 지쳐요. 영문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말을 막 계속 오래 들으면. 그래서 이거 가장 짧게.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장차 우리가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집중듣기를 하는 교재는 주로 뭘 쓰는가 하면 리더스북이라는 걸 써요. 리더스북 알죠? 리더스북 어떤 책을 리더스북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학습자를 고려해서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책에 등장하는 어휘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놓은 책, 이런 걸 리더스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리더스북은 1단계부터 3단계, 4단계 여기까지 있는데 1단계 같으면 50단어 이하, 2단계 같으면 예를 들면 80단어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해 놓고 있죠. 엄마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ORT 같은 건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어요. 이 단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편인데 보통 일반적인 리더스북들은 다 3단계 아니면 4단계까지밖에 없어요. 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1단계를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50단어밖에 없어. 여기 이 책을 보나 저 책을 보나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럼 이 책을 계속 갈아가면서 계속 집중 듣기를 하다 보면 한두 달 지나면 이 50단어가 전부 4단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성우가 읽어주는 MP3를 빼고 애가 읽을 수 있게 돼요. 왜? 50단어 하도 들어가지고 떠듬떠듬거리지만 지가 읽게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라 이거 영어책 읽기. 자, 영어책 읽기 앞에다 괄호 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이렇게. 그리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 읽기. 예를 들면 리더스북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건 And I Can Read Book 시리즈라고 있는데 이걸 집중 듣기 계속 했다고 쳐요. 근데 이걸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도 돼. 그러면 있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헬로 리더라는 리더스북이 있어요. 그럼 헬로 리더 1단계도 단어가 비슷하니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 읽기 이렇게 불러요. 자, 정리하면 처음에는 DVD 보기. DVD 보기를 해서 한두 달 안정되면 자막 없이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살짝 집중 듣기를 추가하고 집중 듣기를 또 두어 달 해서 비슷한 레벨의 어휘를 많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MP3를 빼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를 하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가 몇 달 계속 잘 되면 집중 듣기 안 했던 같은 레벨의 리더스북을 또 읽게 하고 이렇게 요걸 이제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죠. 하루 일과. DVD 보고 집중 듣기 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고 이렇게. 이걸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요. 딱 길이 보여요. 다음 1년도 똑같아요. 사실. 잠수에서는 이 엄마표 영어를 4단계로 나눠요. 처음 1년을 적응 과정, 다음 1년을 발전 과정, 그 다음 1년을 고수 과정, 그 다음 1년을 심화 과정, 고수 과정 이렇게. 고수 과정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고수 과정은 저 민사고 갈 애들 다 민사고 갈 거죠. 근데 말을 잘못했네. 저학년도 다 민사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고수 과정은 이제 토플 같은 데서 고득점을 받아서 진짜 영어로 승부 볼 이런 애들이 고수 과정 하는 거고요. 보통 어느 정도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애 같이 적응 발전, 심화도 1, 2, 3 있는데 하여튼 심화 과정 정도 하면요. 수능 영어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처음 1년을 적응 과정 이렇게 불러요. 요게 잠수는 영어 3종 세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DVD 보기.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적당한 시기에 쉬운 집중 듣기를 시작하는 거죠. 또 이게 익숙해지면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 이렇게.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건 2년차가 하는 거예요. 2년차. 이거 책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다 나와요. 이거 2년차인데 똑같아요. 사실은. 뭐가 다른가? 이제 1년쯤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DVD의 특징을 파악해서 애가 좋아하는 걸 잘 찾아주는 작업 이런 걸 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엄마들이 DVD를 자꾸 사면 자막 선택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자꾸 싸워. 엄마 없을 때 몰래 한글 자막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불법을 저질러야 돼요. DVD를 사는 게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DVD를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으면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쳐요. 가면 겨울왕국 동영상과 겨울왕국 자막이 같이 다운되거든요. 두 가지가. 동영상 끝에는 AVI 또는 MKV, 이걸 확장자라고 해요. 겨울왕국.avi 또는 겨울왕국.mkv 이런 파일이 동영상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딱 다운 같이 되는데 하나는 아주 짧은 파일이죠. 겨울왕국.smi
이 SMI 파일은 자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 지우면 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아예 자막 없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불법 다운로드. 주로 잠수의 책 보시면 부록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DVD 목록이 쫙 있거든요. 이걸 위디스크 이런 데 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위디스크 알아요? 영화 어디서 다운받아 보는데 그럼? 안 봐요? 극장에 가서 봐? 그래요? 위디스크가 수많은 이런 다운로드 사이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좀 이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유명한 사이트 있어요. 영화를 다운받는데 140포인트인가 주면 다운받잖아. 위디스크도 모르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데.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학습하는 방식과 습득하는 방식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이 산에 가끔 가다 보면 돌탑 쌓는 곳이 있어요. 자, 학습하는 방식은 돌탑을 어떻게 쌓아요? 한 개의 돌 위에 한 개씩 얹는 거라. 이렇게 얹으면 아무리 조심해서 잘 쌓아도 7, 8개 얹기 어려워요. 흔들리고 막 위험해져. 근데 저 마이산이나 이런 데 가면 돌탑을 어떻게 쌓는가 하면요. 바닥에 돌을 만큼 퍼질러 놓고 그 위에 또 퍼지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방금 요 그림처럼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쌓으면 엄청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야, 영어도 이런 거 비슷해요. 학습하는 것은요 아주 가파르게 막 외우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막 이렇게 쌓는 것이라면 습득하는 건요 이미 듣기가 돼가지고 이 빙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빙산의 바다 위로 떠오른 부분은 조그맣죠.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그 바다 밑에 잠겨있는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있어요. 타이타닉이 그걸 몰라가지고 빙산에 박아가지고 침몰했잖아. 그죠?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은 듣기를 하고, 그죠? 귀가 뚫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학교 평가로 이 아이 영어 실력을 제대로 측정을 못해요. 왜? 학교 시험은 겨우 드러난 부분만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노출시켜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보여주는 표예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이 늙은 나이에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계단식으로 아이들이 하다 보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처음에는 재밌는 DVD를 보니까 당연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듣다 보면 노출 시간이, 언어에 노출이 되죠. 시간이 확보돼. 그 다음에 아는 단어 문장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화면의 의미를 보고 내용을 유추해요. 원어민처럼 발음하죠. 이건 뭐 겨울왕국을 통해서 다 경험해봤죠. 시간 지나면요, 긴 대사도 거침없이 말해요. 자, 우리 아이 보니까 배우가 말하는 거 지가 먼저 다 말하는 거라. 이걸 보고 우리 엄마표 영어 세계에서는 앞질러 말하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왜 따라 말하죠. 이걸 엄마들 말하면 막 장난친다고 엄마들 말을 1초 후에 계속 따라하니까 약 올리잖아. 이걸 이 엄마표 영어에서는 뭐랄까 미미킹, 영어로 미미킹, 흉내내기. 이 미미킹을 가지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이 생겼잖아요. 토스라고 들어봤어요? 토스 DVD 빌려주고 한 달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 딸딸딸 외우게 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엄마들 초청해가지고 연극하잖아요. 그럼 엄마들 막 감동해가 울면서 막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막 이런다니까. 그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미미킹 하나 하는 거라. 근데 그게 한 달에 25만원씩 주고 이 토스 망했지. 토스도 모르네. 뭐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대화. 그리고 살아있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말을 할 때 우리처럼 문장의 오형식 고민을 안 한다니까. 흘려듣게 하다 보면. 우리 애 어떤 일이 있으냐, 6학년 때 이거 싫어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내가 영어로 일기를 쓸 테니까 돈 얼마 줄래 하더라고. 한 편당 얼마 줄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하니까 2,000원 달래. 아, 내 속으로는 2만 원도 주고 싶다 하면서. 진짜로. 근데 한 달 딱 쓰더니 안 쓰더라고. 목표액을 달성했다 하면서. 근데 영어 일기 쓴 걸 딱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스펠이 다 틀렸어. 왜? 아직 그때는 듣기 할 때거든. 쓰기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펠이 다 엉망이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막 그린 거지.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영어가 살아있는 거라. 우리는 고민하고 작문하고 하는데 얘들은 외국 꼬마들이 그냥 툭툭 내뱉잖아요. 작문 안 하고 어떤 때 주어도 생략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죠.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살아있는 영어를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나홀로 집에나 이런 DVD를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영미권의 문화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행 가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니까. 우리는 막 피부 색깔만 달라도 쫄잖아. 전방에 50m에 뭐 나타나면. 근데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하지 말까? 시간 많이 돼서 그냥 가야 돼. 아니, 우리 애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미군 부대가 옆에 있어요. 캠펠인가 뭐 캠프워크인가 찌랄인가. 그래가지고 미국 꼬마들이 맨날 놀러 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거 잠수령을 하기 전까지는 거기 우리 아이 학교에, 우리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 학교에 오는 ECG 5년 다닌 놈, 뭐 5년 한 놈, 뭐 한 놈, 뭐 다 있잖아. 외국 놈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맨날 모래 뿌리가 보내는 거라. 쪽수가 한국 애들이 많으니까 철봉 밑에서 만나다 하면 걔 울고 가더라고. 저는 여름만 되면 나가지고 그 동네 거친 애들 다 데리고 축구하고 이랬거든요. 그마다 우리 애 때릴까봐 미리 관리했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거 사운드 뮤직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철봉 앞에서 걔를 만났잖아. 근데 둘이 같이 모래 장난하면서 영어로 시불랑거리더라니까. 근데 놀래가지고 보니까 하루는 그 외국 꼬마가 가랭이를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어가 애가 유연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거꾸로 보는 거라. 그하고 뭐라 하고 우리 애가 또 뭐라 하고 그래 놀더라고. 그러고 내가 축구 아니라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야 아까 그만 뭐라 하던데 하니까 우리 하는 말이 별말 안 하던데 하더라고. 뭐라고 네가 죽기 대 하니까 아 가가 모든 게 거꾸로 보인다 하대 하면서 이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내가 얼마나 감동받은 줄 알아요? 이걸 단어에서 문법 공부하면서 애 잡아가면서 울게 해가면서 개고생하는 이런 학습하는 영어를 우리나라 문교 정책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근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는 솔빛 엄마 같은 책을 제가 잠수해서 우리 아이 3학년 때부터 잠수를 했는데 2년 동안은 영어 게시판에서 옆에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걸 알고도 저는 너무 좀 오버한다 싶어서 내가 그냥 무시했다니까. 저는 우리말 게시판에서 주로 책, 좋은 어린이책 리뷰하고요. 제가 한 편씩 글을 쓰면 잠수해서 원고료 1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놀다가 5학년 때 솔빛 엄마가 책을 딱 냈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명식이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분이 책을 냈다니까 내 도의적으로 한번 사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그래 저기 사서 읽었잖아요. 우리 아이 5학년 어느 봄날 저녁에 책을 읽었는데 2시간 만에 다 읽히더라고. 책을 딱 덮고 났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가슴이 뛰고 야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미친놈처럼 우리 애 고생시켰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깊은 반성이 됐어요. 아니 좀 이렇게 제 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제 식으로 말하면 야 이거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알아요? 별로 감동을 안 하네요. 아 정말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여름방학 때 5학년 여름방학 때 제주도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 다니면서 내가 설득했어요. 우리도 이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전까지 뭐 했는 줄 알아요? 아까 4살 때, 5살 때 영어 유치원 4군데나 가보고 결국 아무데나 못 갔다 했죠. 근데 너무 불안한 거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우리 와이프가 생각나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여보, 당신 학교 가서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 한 애들 불러가지고 영어 누구인지 물어봐라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다니던 학교가 그때 수성구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저 남구에 학원 별로 없는 데라. 그 걔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전교 1등에 10등까지 하냐고 교무실에 10명을 불렀다. 진짜 순진하게 우리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그 촌동네에서 10명 중에 7명이 윤선영이가 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와 그거 있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제가 바로 애 데리고 윤선영이가 뛰어갔잖아요. 뛰어갔더니 우리 애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준대. 그 정말 내가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항의했죠. 우리 애가 지금 나이는 5살이지만 정신연령은 7세라고. 근데도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년 더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취학 1년 전부터 윤생 영어를 했어요. 그걸 언제까지? 5학년 1학기까지 5년 반을 했어요. 나중에 또 익한다. 너가 영어 잘하는 건 윤생 때문 아이가 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윤생 영어를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파닉스 뭐 따라하고 막 우리말로 막 테이프 뭐 동화 이야기 해주다가 A 따라하라 하면 A 하고 뭐 이래 해. 그럼 막 신나가 하더라고요. 근데 2, 3년 지나니까 결국 뭘 외우라네?
하루에 문장 10개씩 외우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맨날 모닝콜 해가지고 문장을 교재 보고 물어. 그럼 또 우리는 교재 보고 대답하고. 아침에 모닝콜 왔는데 우리가 교재 못 찾으면 제가 또 뚜껑 열려가 발로 차고 막. 이 윤생 때문에 우리 집 얼마나 아침에 우울한 줄 알아요? 하루에 3번씩 테이프 들으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들으래. 근데 자기 전에는 동화책 읽어줘야지. 그 기계음 듣고 있겠어요? 그래가 우리 집은 한 번만 듣겠습니다 하고 있잖아. 우리 집에 모닝콜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윤생하는 아가씨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선생님, 아버님, 선생은 접니다. 교사는 접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윤생 영어를 했는데 제가 아이를 케어했잖아요. 윤생 영어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5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영어 얼마나 잘했겠어요. 저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했어. 알아요? 하루는 상경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대구에서 윤생한 애들 다 모아가지고 과거 시험 치듯이 바닥에 전부 앉혀놓고 듣기 평가하더라니까? 거기서 대구 대표를 뽑혔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 나갔어. 어디 가는가 알아요? 윤생 영어 그 본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 충북 옥천이라는 조그만 군내 윤생 영어 테이프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 안에 최첨단 듣기 평가 시설이 있다니까? 최현대식 강당이. 그 수도권 애들은 어떤 대학교를 빌려가지고 평가를 하고 동시에 지방 애들은 거기 옥천에 모여가지고 거기 나갈 정도로 열심히 했어.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이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외워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혼나야 되고 아침에 모닝콜이 두려워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꼬마고 한마디도 못하고 학습하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이 자꾸 되고 애 자꾸 잡아야 되니까 이건 아닌데 늘 이러던 차에 설득한마 책이 딱 나온 거라. 그런데 내가 5년 반 하던 걸 하루아침에 끊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집 거실에 윤생 영어 교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제가 딱 보이게 통유리로 된 장식장에 옛날 윤생 영어는 요즘처럼 비닐로 안 나오고요. 옛날에 하드카버로 나왔어요. 테이프 보관함까지 쫙 해가지고 그게 쫙 새 캐비넷이나 딱 전시해놓고 이웃이나 후배들 놀러 오면 자랑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솔직히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큰차남댁한테 전화했잖아. 다 가져가라고. 우리 큰차남댁은 막 감동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좋은 걸 우리를 다 주시다니요 하면서. 근데 노선을 바꿨죠. 아까 난파선 타던 배에서 제가 크루즈로 옮겨 탔어요. 그리고 딱 6개월이 지났는데 미국 꼬마하고 우리 애가 대화를 하는 거라. 근데 우리 애가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칠게 말하는 거라. 내 조카나 뭐 막내 동생 같았으면 머리 쥐박아 가면서 내 갈긴데 그러지는 못하고 정말 내가 호소하는 거예요. 영어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다. 습득하게 되면 학습하는 시간은 애들 영어에 시달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왜 그렇게 많이 몰라도 돼요. 우리 애 보니까 수능 칠 때 어떤 줄 알아요?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7개에서 10개씩 나와. 단어를 안 외우니까. 그런데 애가 하는 말이 지문을 쭉 읽다 보면 DVD에서 봤던 어떤 장면이 떠오른대. 그러면 내용도 아는 거지. 내용도 아니까 정답 고르는 건 너무 쉬운 거라. 이래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호주에서 10년씩 살다 온 애들이 영어 시험 치면 다 이래 해요. 일일이 막 문법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르륵 읽다 보면 딱 진짜 너무 쉬운 길이에요. 안 하나 말고 뭐. 저도요 정말 몰랐는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절박한 가난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갔어요. 아이를 키우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린이집을 좀 다니면서 배웠고요. 잠수원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심지어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잠수원 어떤 중학교 현직 수학 선생님이 명영이는 수학을 그냥 그렇게 시키기가 아까우니까 이 교재를 한번 해보라 하면서 지금은 다 아는 교재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보던 교재 문제 해결 길잡이 들어봤어요? 요즘 학원에서도 많이 쓰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하기에 보통 난이도가 교과서에 비해서 교과서를 1단계로 하면 이 문제 해결 길잡이 심화편은 4단계거든요. 이걸로 해보래.
그래가지고 저는 수학 공부도 이 교재를 가지고 1년에 요 문제 해결점이 5학년 거 하나, 6학년 때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대신 하루에 4문제씩만. 연산 문제를 수십 문제 반복하는 이런 방식을 버리고, 그죠? 유형을 반복하고 이런 방식을 버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10달 지나니까 한 권을 끝내더라고. 그리고 그 풀이 가지고 전부 노트에 적겠어요. 나중에 어떤 잠순이 아줌마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 노트를 발견하고 저보고 그림번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명예기 수학 노트 좀 올려달라 하더라고, 잠순에. 자기 애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노트 20쪽짜리 초등학교 노트를 첫 노트예요.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잠순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잠순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노트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뭐 꾸민 노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날 것 그대로 뭐 제가 채점한 흔적도 있고 빨간 자국도 있고 뭐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걸 보더니 뭐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어갔고요. 댓글을 뭐 몇 년 지나도 댓글이 계속 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얘가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 들여서 해결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는 걸 보니까 얘가 앞으로 수학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 미래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다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검색해주시면 잠수님이 하는 강의도 있는데 그건 동영상이 공개가 안 돼요. 왜냐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잠수님을 검색해보시면 강의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DVD라 DVD. 잠수네라고 검색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검색해도 그 전국에 잠수네 엄마표 강의하는 사람 저밖에 없다니까요. 별로 뭐 놀라질 않네요. 자, 저학년들이 이제 DVD를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잠순에서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DVD를 1단계에서 9단계로 구분해요. 그 중에서 초등 저학년들은 가능하면 2단계부터 4단계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자, 2단계도 애들이 좀 시시할 수 있어요. 2단계는 보통 까이유 같은 건데 까이유는 4살짜리 꼬마들이니까 초딩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3, 4단계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2단계죠. 2단계 중에서 잠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5개를 뽑아왔는데 왜 2, 3, 4단계로 하는 게 좋은가 하면 2, 3, 4단계 나오는 DVD의 캐릭터들은 자, 읽기를 할 때, 집중 듣기나 읽기를 할 때 캐릭터들과 일치하죠. 자, DVD의 캐릭터고 이거는 리더스북의 캐릭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뭐 페파피그를 좋아했다면 페파피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리더스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 듣기나 읽기를 할 때도 같은 캐릭터로 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에요. 2, 3, 4단계로 할 경우에 이거 2단계인데 보니까 초딩 애들이 어떤 애들이 이런 걸 시시하다고 싫어해요. 그러면 3, 4단계로 해야 되죠. 이게 3단계예요. 자, 대부분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죠. 여자아이들 같으면 바비 DVD를 애들이 좋아하죠. 아니면 남자애들 아스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요. 요즘은 보니까 명탐정 코난 이거 남자애들 굉장히 좋아하다고. 이런 거 이제 이게 4단계예요. 4단계. 자, 이 4단계 DVD를 보면 같은 캐릭터가 리더스북의 주인공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읽기에도 같은 캐릭터를 읽어도 되니까 애들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요. 우리가 요즘 이거 습득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이건 책에 다 나와요. 작년에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거 제가 스캔해 온 거예요.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에 영어, 국어, 수학편이 있는데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영어편만 이제 보시면 잘 요약되어 있죠. 아니면 2013년에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걸 보시면 이제 영어 공부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5단계예요. 5단계는 가능하면 애들이 DVD를 보게 할 때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캐릭터가 뭐 리더스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속도도 좀 빠르고 읽기와 연결시키기에 좀 어려워서 가능하면 저학년들은 2, 3, 4단계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5단계인데 애들이 정 애니메이션 싫어하고 시시해하면 5단계 개봉 애니메이션으로 해도 되죠. 이게 겨울왕국이잖아요. 토이스토리는 4편인가 개봉되어 있죠. 이제 그 이상 고학년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은데 뭐 마이 네이버 토토로 뭐 원령공주 뭐
일본의 유명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 이런 것도 다 듣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서. 자, 이 표는 뭔가 하면요. 그 아까 2, 3, 4단계 잠수의 책 보시면 DVD 목록이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DVD 목록. 그 중에서 불법, 어둠의 경로로 구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우리가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한 거죠. 지금 우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보호 편수란 말이에요. 페파픽을 우리가 200편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컴퓨터 좀 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이게 2단계예요. 3단계 보시면 지금 유명한 시리즈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 사진 찍지 말고요. 좀 있으면 우리 카페 가면 이거 사진 파일이 올려져 있어. 그걸 프린트 한 다음에 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위드스크 같은 데 가서 검색하시면 다 떠요. 그렇게 다운받으면 되고, 정말 내가 컴퓨터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외장 하드 말고 외장 USB를 하나 사들고 우리 연구소에 오시면, 저는 고산초등학교에서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하면, 아니 외장 하드를 사갖고 와요 엄마들이.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어떤 엄마들이 수도권에서 서울 이런 데서 외장 하드를 사서 택배를 보내요. 그리고 저거 좀 담아달라고. 그럼 우리 업무 마비되거든. 외장 하드 1테라 막 이런 데다가 노트북으로 복사하면요 하루 종일 노트북 못 써요. 그건 너무하죠. 그러니까 외장 USB를 사시면 64기가 USB나 128기가 USB 정도 사시면 거기는 좀 담는데 얼마 안 걸려요. 뭐 물론 몇 시간 걸리겠지만 거기다가는 영화를 한 수십 편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제목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그죠? 제목하고 그죠? 적어가지고 외장 USB를 들고 오시면 맡기고 가시면 금요일에 제가 강의할 때 맡기고 가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복사해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265편을 구했어요. 마다가스카르의 펭귄 이런 것도 96편인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저희보다 여러분들 훨씬 젊고 똑똑하니까. 자, 지나가요. 12시다 가야 되겠다. 이거 집중 듣기는 뭐 똑같아요. 그죠?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30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5분에서 10분,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가 하다 보면 저절로 파닉스 효과가 발생해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어휘, 이걸 전문가들이 사이트 워드라고 하죠. 자주 만나는 어휘들을 아이들이 자기 어휘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뜻을 알거나 하는 단어나 문장이 늘어나죠. 이 뭐 튼튼영 같은 데서 직독직해서 하고 떠들죠. 직독직해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뭐. 그죠? 모르는 단어는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점점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져요. 열심히 제대로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잠수의 영어의 목표는 뭔가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에서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이제 하산 그 정도 되면 수능 영어 아무 걱정도 안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은 보통 그렇게 돼요. 여자애들이 아마 언어적으로 좀 남자애들보다 빠르니까. 그리고 사실은 영어책을 해리포터를 안 읽어도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인데 우리말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책 별로 안 읽고 DVD 보기만 해도 읽기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우리 아이는 고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시시한 영어 동화책을 못 읽었어요. 왜냐면 이미 한글책으로 너무 이렇게 잘 읽기 때문에 그죠?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은 영어가 딸리니까 쉬운 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어책 읽기는 거의 안 했어요. 저 DVD 보기만, 그 옛날에 비디오 보기만 주로 했는데,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말 책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결국 독해력이 잘하잖아요. 독해력이 잘하니까 영어 웬만큼만 하면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고학년 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 동화책을 잘 못 읽는다는 것. 그래서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꼭 원서로 된 해리포터를 안 읽어도 좋은 우리말 책 읽기, 우리말로 된 해리포터를 읽어도 괜찮다. 예?
근데 그게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시간면에서 이게 우리 연구소에 있는 영어 이 교재들 사진이에요. 와악할 거 없어요. 여기 요 밑에 있는 게 전부 리더스 북들이거든요. 이게 ORT고요. 이게 뭐 헬로 리더 시리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할 때는 이런 책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중독일 뭘로 했는 줄 알아요? 이걸로 했어요, 이거. 이건 보통 학원들에서 미국 초등교과서라고 부르죠. 동화책을 전부 모아놓은 거. 자, 마지막으로 요 부탁만 드릴게요. 처음에 영어를 할 때, 리더스북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집중독일 할 때 리더스북으로 한다고 했어요? 리더스북은 학습자를 위해서 어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수가 작죠? 여기 비누방울은 어휘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리더스북으로 시작하더라도 장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장차는 그림책으로 가야 돼요. 그림책으로. 그림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스토리북을 무시하면 안 되고 스토리북이 훨씬 쉽고 유아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살아있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더스북은 반대로 안 살아있어요. 어쩌면 재미가 없어요. 어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리더스북으로 시작하더라도 장차는 그림책과 소설로, 동화책으로, 소설에만 노블, 동화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서 아까 말한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걸 원서로 읽을 수 있으면 영어는 뭐 날아다니게 되죠. 요 그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거 있으면요 안 끊겠지? 내 차마 끊으라 소리 못하겠어. 근데 일단 DVD 보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정리가 돼. 어떤 엄마들은 제 강의 듣고 진짜 다 끊는 엄마들 있어요. 원래 시집 갈 때 옛날 남자친구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야 되죠. 그것도 뭐 아깝다고 들고 갔다가 나중에 들키면 쓸데없는 부부싸움 일나고 뭐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애대인과 결별하고 난파선과 결별하고 크루즈로 갈아타야 되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고생해 보든지. 좀 고생해 보고 지금 다니는 거 하는 거 하고 다니는 거 다니다가 고학년 돼도 별로 뭐 좀 불안하다 이러면 그때 저 찾아가도 돼요. 고학년 때 시작해도 얼마든지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쫓겨서 막 하여튼 열심히 말 빠르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12시 넘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에서 검색하시면 제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회원가입도 안 하면 좋겠지만 이건 제 뜻이 아니고 다음의 정책이에요. 카페 회원가입은 해야 컨텐츠를 뭐 다운받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른 강의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카페 오시면요, 제가 다른 학교 강의 일정이 쫙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책 읽기가 궁금하다 이러면 다른 학교 제가 강의할 때 놀러 오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수학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일정표 보시고 혹시 또 다른 게 궁금하시면 아니면 그냥 그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뭐. 하여튼,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말 빠르게 막 거칠게 말하는데도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